안녕하세요, 원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금란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음란물하고 뭐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금란물이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는 것을 금란물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굉장히 요즘 되게 뜨거워요. 이 금란물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시죠.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자위를 하면은 상관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 음란물을 안 보고 자위를 하는 것과 음란물을 보고 자위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의학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음란물을 보면은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네. 이제 도파민이 과다되면 이제 무기력해지고 몸에 좋지도 않고 음란물을 최대한 멀리할 수 있으면 멀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유튜브를 휩쓸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일단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좋아질 때 그 도파민이라는 게 분출이 되면서 느끼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거는 자위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해서 해결을 하든 똑같은 상황에서 도파민은 배출이 돼요. 근데 음란물을 봤을 때 우리가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고 계속 강한 자극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중독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음란물을 보고 자위를 하든 그냥 자위를 하든 그 차이가 있진 않아요. 야동을 보지 않으면은 발기력이 상승된다. 야동을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발기력을 향상시킨다 하는 거는 이것 또한 의학적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아요. 야동을 보는 거는 하나의 성적 자극이에요. 우리 발기력이라는 거는 주기적인 성적 자극을 받음으로써 계속 활발하게 남성 호르몬도 나오게 되고 자극을 받으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발기력이라는 거는. 근데 내가 야동을 안 본다 그러면서 성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겠다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발기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의학적으로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용불용설이라고, 예전에 유전적으로 우리 진화하면서 안 쓰는 건 퇴화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맞지는 않아요. 맞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우리가 발기력, 남성 성기능에서는 용불용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자극을 받고 더 활용을 함으로써 남성 성기능은 더 향상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야동을 통해서 야동에 중독이 돼서 야동을 보고 자위행위를 많이 한다. 옛날에 그런 인터넷 용어 있을 때 1일 1가 나는 하루에 몇 번씩은 무조건 해야 돼. 너무 과한 자위행위가 되면은 우리 신체가 거기에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발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발기가 안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적정한 수준에서 자위를 한다? 그게 야동을 보든 안 보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거 자체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진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 금란물을 하면은 다 좋대요. 댓글 보면은 심지어 피부가 좋아진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하면 뭐 피부도 좋아진다는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인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론들, 얘기하는 것들의 주된 관점은 뭐냐면은, 과한 야동 시청과 자위행위가 너무 빈번하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신체적인 해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적정한 성적 자극을 받는 것 자체는 우리 호르몬적인 밸런스를 더 좋게 만들면서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 적당한 음란물을 보고 적당한 자위는 네. 오히려 저에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성중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성중독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성중독이라는 거는 일단 중독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크게 보면 물질 중독이 있고 행위 중독이 있어요. 네, 물질 중독은 우리 흔히 아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흡연도 해당하겠고, 어떤 물질에 의해서 도파민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죠. 흡수가 안 되게 하든, 마약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안 되게 해서 양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게 한다든지, 그런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중독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행위 중독이에요. 행위 중독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으면서 도파민 분출이 많아지고 그거를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행위 중독의 하나가 성중독이에요. 성중독 자체는 우리가 뭐 이건 정신의학과 계열 문제이긴 하지만 정확한 진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진 않아요. 행위 중독 중에 그 행위에 해당하는 거를 음란물로 보든 성적 행위로 보든 어떤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행위 중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중독에서는 키포인트 4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거에 있어서 갈망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찾게 되고 갈망을 하게 되는 거고, 갈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은 계속 그만한 자극을 더 얻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줄게 됩니다. 네, 적정 수준으로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도파민 수용체가 줄다 보니까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은 내가 만족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내성이거든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같은 자극에는 이제 만족도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내가 이거를 좀 그만하고 싶어요. 음란물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뭐 특정한 성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생긴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만 못하는 상황,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중독에 의해서 우리 사회적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돼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키포인트 4가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독을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생겼으면 물질 중독, 행위에 의해서 생겼으면 행위 중독, 행위 중에서 음란물의 그 현상이 발생하면 음란물 중독,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성중독에 듣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게 완전 똑같네요. 진짜 게임 중독이나 성중독이나 완전. 그렇죠. 행위 중독 중에 카테고리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성중독을 피한다 금단물을 해도 네. 다른 거에 이렇게 중독돼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물론이죠.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뭐 운동, 좋은 거지만 운동에 중독되신 분들, 일 중독, 그런 것도 중독이고 여러 가지가 다 중독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대상들이. 대상만 바뀔 뿐 그렇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중독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어느 것에든 과한 거는 좋지 않아요. 나는 음란물을 아예 터부시하고 무조건 배척하겠다.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강박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건강한 성생활을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크게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네.